여러분, 이별을 한 뒤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괜히 혼자 오해하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나만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별 후에는 정말 미련이 남아있어서 보이는 행동과 재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별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 남아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4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얘기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희망에 매달리거나 근거 없는 상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안감에 의한 연결이 나타나요. 상대방이 이별을 먼저 선언했다고 해서 나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도 여전히 감정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당장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반복되는 다툼,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도피성 이별을 선택하는 거죠. 즉, 나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기엔 벅차다라는 이유로 이별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별을 하고 싶은 마음의 이면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생깁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까? 혹시 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선언한 사람이면서도 오히려 불안 때문에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하는 역설적인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네가 걱정돼서 연락했어. 이렇게 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연락을 정당화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다시 나와 연결하려는 거죠. 이런 행동은 무의식적인 보험 심리로 인해 나타나는 신호인데 나를 위하는 말로 포장해서라도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이런 부분은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내 일상을 여전히 신경 쓴다거나 평소라면 관심 없던 내 건강을 갑자기 걱정한다든지 겉보기엔 단순한 배려 같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없어도 괜찮아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연락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불안감을 즉시 해소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 감정이 남아있을 때 설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급하신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에게 과잉 안정감을 주면 점점 남아있는 감정이 정리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해왔다면 길게 대화로 이어가기보다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정도로만 답하고 끝내는 겁니다. 괜히 반가운 마음에 호의적인 태도로 대화의 꼬리를 물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별 후 느낄 수 있었던 상실감들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요. 차분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중심을 지켜나가는 게 최선이에요. 두 번째, 태도의 기복이 나타나요. 상대방에게 미련이 남아있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감정 기복이에요. 어떤 날은 단호하게 이제 정말 끝내자 라고 말하면서도 며칠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시도하는 시기죠. 이건 사실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만둬야겠다, 이제 못 버티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 하고 당장 그만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시 출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도 속으론 여전히 미련과 불안이 뒤섞여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이별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니 불안정함이 기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후련하다가도 또 다른 날에는 괜히 너무 쉽게 말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또 이미 이렇게까지 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공백을 견디는 걸 힘들어해요. 이별을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허함과 불안이 커지면서 자기 감정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애인이 두 번 다시 연락하지마 라고 단호하게 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뜬금없이 밥은 챙겨 먹고 있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SNS에선 화난 듯 차단을 했다가도 다시 풀고 또 다시 차단하는 식으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미련이 남아있다는 방증인 셈인 거죠.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실시간으로 휘둘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끝내자는 말에 상처받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다시 다가오면 덥석 반가운 태도로 받아주는 시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해주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털어내고 감정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쏟아냈으니 미련도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 자체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말들은 그대로 흘려보내되 내가 차분히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오히려 미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우리 라는 말이 나왔다면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단 알겠어. 이 정도로 짧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다가올 때에도 과도하게 반가워하기보단 담백하게 대응하면서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가 흔들릴수록 나는 더 단단해야 해요. 세 번째, 간접적 과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별 후 미련이 남은 사람은 때때로 간접적인 과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난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속마음은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자신이 하지 않던 활동들을 올리거나 내가 모르던 누군가와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거나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뜬금없이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겉모습은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라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상황인 거예요. 나 다른 사람 만난다 라는 말은 정말 새로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너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니? 아직 날 신경 쓰고 있니? 라는 확인에 가까운
나온 겁니다. 연애 중에도 비슷한 심리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기 전에도 자꾸 그럼 우리 헤어져. 이런 극단적인 말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관계를 진짜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시험하는 거죠.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말이나 행동에 불안감을 드러내면 오히려 상대방의 불안은 해소되게 되어 있어요. 아, 얘가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안도감을 주게 되면 남아있던 긴장감과 상실감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과시로 던진 메시지에 무반응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에요. 상대방이 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굳이 질투심을 드러내거나 따져 묻기보다 가볍게 받아들이되 거기서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 좋은 인연이면 좋겠네. 정도로만 흘려 보내는 거죠. 상대방은 내가 불안해할 거라 기대하면서 말을 던졌는데 정작 내가 무덤덤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본인이 불안해집니다. 진짜 날 잊은 걸까?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라는 불안이 다시 커지고 그 속에서 미련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이별에 대한 정당화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우린 끝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미련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음이 정말 정리된 사람은 맥락에 맞지 않게 이런 다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이런 화군을 계속 내뱉어요. 일종의 자기 세뇌인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면 상대방은 오히려 반발 심리에 자기 세뇌를 더 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작은 의구심을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무시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아련한 의미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랑 있을 때 내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너였거든.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동의해버리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쌓아온 관계의 깊이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속에서 동조 심리가 생기고 자기 세뇌가 완성되지 못한 채 작은 균열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스스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려 해도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남겨두는 거. 작은 물음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그 사람 안의 미련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행동은 대표적인 미련 신호들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행동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신호가 나온다고 성급하게 달려들거나 상대방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단하고 연락부터 시도한다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상처만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단서를 얻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만 휘둘려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연애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